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중년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혹여나 큰돈이 들까 걱정부터 앞서 병원 가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지출하는 평생 의료비는 무려 1억여 원.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에 지출된다는데요. 하지만 병원비도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하정훈 내분비내과 교수, 한혁규 한의사, 그리고 배우 오미연 씨와 함께 내 건강은 지키고 병원비 절약하는 방법은 물론 똑똑한 병원 이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한 씨.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이지연 씨. 네. 10월로 접어들면서 네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도 불고 이제 일교차가 커지면서 요즘에 그 감기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걱정되는 게 오늘 아침에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네. 1,575명 정도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보면은 몸이 좀 아프고 으슬으슬하시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병원이 말이에요. 네. 친해도 안 되고 네. 가고 싶은 곳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아팠어가지고 병원을 정말 예전에는 의료보험증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예. 도장 찍는 거였어요. 네. 3개월 한 번씩 맨날 바꿨어요. 갱신했어요. 도장 꽉 차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졸업했나 그랬는데 이제 또 우리 어머니가 93세시지 우리 남편 75세 나도 아야야지 그래가지고 곧 다시 친해져야 될 곳이 돼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네. 끝까지 아마 안 이제 가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건강도 챙기고 병원비를 똑똑하게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니 해도 병원비 아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안 가도록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네. 오후 1시 운동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후 1시 운동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총 7동작 30초씩 진행됩니다. 먼저 제자리 걷기입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팔을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걸어줍니다. 새싹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과 발 사이를 V자 형태로 만들어 손을 Y 모양으로 올리면서 하늘로 쭉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발과 발 사이의 V자 간격을 유지하고 손을 쭉 뻗어서 Y자 형태로 가슴을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벌려 가슴 내밀기 운동입니다. 고혈압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말초기간에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실 경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슴을 내밀고 양팔과 반대쪽 팔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손모아 원그리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엉덩이는 뒤로 빼며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려줍니다. 어깨 너비 정도의 원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그려주면서 등 근육을 움직여주는데요.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칼로리 소비율을 높이고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머리 깍지 끼고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가볍게 깍지를 끼우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허리를 왼쪽으로 비틀어주면서 옆 근육을 늘려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비틀어주면서 복부 옆 근육을 늘려줍니다. 팔꿈치 무릎 찢기입니다. 먼저 양팔을 모아서 팔꿈치를 무릎에 찍었다가 다시 펴주면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 정도 반복한 후에 W 모양으로 양손을 쭉 등 뒤로 모아주며 고개는 천장으로 들어 호흡을 크게 내쉽니다. 이 운동은 전체적인 디스크의 압력 조절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팅 동작입니다. 오른팔과 왼쪽 무릎이 마주 닿게 마치 스케이트 타는 자세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무릎과 팔꿈치를 찍어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기 쉬운 밸런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낙상 방지 및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팔 돌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소 쉽게 손상되기 쉬운 어깨 근육을 부담 없이 풀어주면서 날개 축지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으로 양손을 가로로 뻗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준 후에 다시 앞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줍니다. 그런 후에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뒤쪽으로 깍지를 끼어 턱을 쭉 들어주며 천장을 보며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이 7가지 동작의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매일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자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활기차게 이제 체조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1인당 이제 평생 쓰는 병원비가 1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에 쓴다고 하니까 노후에 병원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이전 씨는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은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 게, 네. 뭐 병원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무서워서. 무서워. 아,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해요. 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뭐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병원을 꽤 이제 갈 일이 많았으니까 네. 그렇기는 해요. 오미연 선생님은 뭐 아까 잠시 어머니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아프자 예방주의고.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래도 가야 되면 꼭 가야 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너무 아프시다는 얘기를 할 적에는 그 빨리 병원에 가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병원비에 대한 그 부담을 갖고 계셔. 본인이 내지 않는데도 네. 병원비 비싸다고 안 간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병원 문턱이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실 이제 병원비 걱정까지 이제 더한다면 참 이게 슬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직 대학병원 의사가 알려주는 병원비 똑똑하게 줄이는 법, 그리고 한의사가 알려주는 한의원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내용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바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나만의 병원비 아끼는 법, 이렇게 했더니 비용이 많이 줄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은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이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몇 가지 선정해서 방송 중간에 정보도 나누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현직 대학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알려주는 똑똑하게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사실 저는 그 병원비를 아낀다는 말을 그러게요. 뭐 많이 시도도 해보고 하지만 병원비를 똑똑하게 줄인다는 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선생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병원비 아끼는 법이라는 거는요, 불필요한 병원비를 줄이면서 똑똑하게 병원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3가지 원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셔도 병원비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3가지 원칙이 뭔지 저희가 바로 그냥 알아보죠. 네. 돈 버는, 또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이용법 3가지 원칙. 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무조건 큰 병원 갈 필요가 없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네. 일교차가 심하고 뭐 감기도 잘 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모자가 둘 다 감기에 걸리셨어요. 증상은 똑같은데요. 열이 나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머님은 좀 바쁘시니까 근처에 직장 근처에 있는 동네 병원에 가셨고요. 그 아들분은 또 직장 근처에 소아과가 없으니까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제 소아과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진료비를 내는데 진료비가 엄마는 5,100원이 나왔는데 아들은 무려 27,000원이 나왔다는 거죠. 오. 약 5배가량이 많이 나온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게 지금 정성이 잠깐- 같은데 이게 실제로 차이가 그런 이렇게 거예요? 나? 이게 병원하고 뭐지? 여기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5배 이상이네요. 예.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선생님? 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갈수록 병원비가 비싸진다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네. 정확히 왜 비싼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혹시 세 분은 답을 아시나요? 뭐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러냐고요. 그걸 내가 모르잖아, 지금. 시설이 왜 너무 그러지? 많아요. 크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원무과 직원의 그 직원분의 차고 뭐 이런 건가요? 아, 네. 일단은 그런 네. 얘기가 다섯 배는 아니, 솔직히 그 큰 병원 가면 네. 더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죠. 동네 병원 네. 가면 선생님 바로바로 봐주시는데 근데 왜 돈이 더 비싸지? 이게 정책적으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이제 진료를 받으면은 일부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즉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요.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큰 병원을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네 병원에서 내가 진료를 받은 거에 총 100이라고 치면은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네. 종합병원으로 가면 그게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와닿게 제가 한번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감기 일반 동네 의원에서는 5,1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동네 병원 안 가고 조금 큰 병원인 종합병원으로 가시면 7,500원. 그 다음에 이게 대학병원으로 3차 병원으로 가시면 무려 27,000원. 만약에 너무 아파서 급하게 응급실로 와. 갔다 그러면 8만 원. 약 우와. 15배, 16배 가까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요한 질환이 아니고 약간 경증, 뭔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한 질병으로 가실 때는 동네 병원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5,000원 정도에서 8만 원까지 응급실에 갈 경우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요. 참 놀라운데.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 그 가벼운 뭐 그런 병은 뭐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 뭐 고지혈, 고혈압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좀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동네 병원을 찾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가벼운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도요. 약간 이게 합병증은 동반되냐 이게 중증도가 좀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약간 경증에 속하는 그냥 단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큰 병원보다는 먼저 동네 의원에서 그 진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병원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병원 종류에 따라 병원비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한 고혈압 환자,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가 1차 병원에 가시면 평균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진료비가 측정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3차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시게 되면은 3만 원 이상이 측정되기 때문에 경증 환자, 뭐 다 가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큰 병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동네 병원에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 먼저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고혈압 아니 그 당뇨인가 고혈압인가 그것 때문에 매번 가서 약을 타와요. 근데 별로 하는 것도 없대. 근데 그분 거기 가지 말고 그럼 동네 병원으로 가라 그래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혈압 조절이 굉장히 잘 되시면 네. 아마 3개월마다 거의 같은 약을 처방을 받으실 거고요. 네. 실제로 3개월마다 오시게 되면은 그때마다 병원에서 또 많은 검사를, 특별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그렇게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고 약도 잘 드시고 그런 합병증이 없는 단순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오히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개인 병원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를 되의뢰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1차 병원, 3차 병원으로 환자도 봤지만 정말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3차 병원 다시 1차 병원으로 의뢰를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좀 역의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은 뭐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0월부터요 감기, 몸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단순한 당뇨병,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을 포함한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찾아왔을 때 본인 부담금이 60%였던 게 100%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기만 하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다리다 옆에 같이 기다리는 분하고 이렇게 이제 친해져가지고 우리끼리 아유 진짜 일을 잘해. 모르는 것 같아 가보세요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커피도 나눠 마시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동네 단골 주치 선생님은 더 면밀하게 관찰해 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처음에 알아들은 게 큰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비싸게 받는구나라고 처음에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덩어리가 커져서 내가 내는 돈의 액수가 올라간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게 100%, 60%에서 그러니까요. 100%로 그러면 나는 올라갔다고 의료보험비는 하니까. 의료보험비대로 내고 네. 나는 그냥 동네 내 병원 갔으면 부담률은 혜택을 그만큼 받았을 건데 커지고. 예, 괜히 큰 병원 가서 내가 또 돈을 다 낼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되네요. 네. 근데 선생님, 뭐 이렇게 그냥 관리가 잘 되는 경우면 뭐 가깝기도 하고 덜 기다리고 돈도 싸고 좋은데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건 큰 병인데 이렇게 의심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도 큰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좀 중요한데요. 네. 큰 병에 의심되면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소견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내원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네 의원을 찾으셔가지고요. 1,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3차 병원으로 오시면요.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본인 부담이 100%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은 본인 부담은 100%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 소견서를 받아서 오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깜빡하고 못 가져오셨다. 뭐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은 그 진료비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 2차 병원을 거쳐서 진료 의뢰서라는 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내 몸이 아플 때 그냥 병원에 막 찾아갈 게 아니라 미리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아낄 수 있는 방법 좀 챙기고 찾아야 되겠네요. 저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요건 큰 병원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큰 병원 가라 그러면 사람이 놀래고 마음이 좀 급해지잖아요. 아유 됐어요 그냥 제가 가볼게요 그랬는데 그걸 받아갔으면 의료비 진료비에서 어느 정도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꼭 여러분 챙기시기 큰 바랍니다. 병원이 잘할 것 같아서 그냥 갔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안 큰 좋을까 병원 봐. 되도록 많이 찾는데 그런 거가 있어야 예, 되는 동네 병원을 찾는 경우가 이제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돈 버는 병원